대신 입구에 보면요, 저기에 여기 추모탑인데요. 그 추모탑 앞에 저기에 누워 계신 이거 연명대에 그 서울에서, 대전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속초에서 다 왔다는, 춘천에서 왔다는 이 외지인들이 왔다는 인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이호차는 교수님들한테 소개 한번 예, 이호차, 예. 서문 선생님이십니다. 예, 이분이. 살리시고등학교에서 한국사 가르치고 있고요. 예, 서부원입니다. 뭐 이런 거 기억하지 마십시오. 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휴가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 저희 인원을 보고 긴장하셨습니다. 굉장히 긴장한 분이죠. 여기가 이 묘역 입구입니다. 일단 오른쪽에 보면요, 저기 UFO처럼 생긴 저게 무형공원수라고 해가지고요, 5.18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이 저기 안에 영정이 다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정 사진이 이 묘역 안에 비석에도 다 있기 때문에 저기는 굳이 들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뒤편, 최근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기가 5.18 묘역 기념관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가시면 디오라마로 해가지고 5.18이 전개되는 그 과정들을 쭉 한번 둘러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안내를 버스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디오라마니까요, 특별한 어떤 감흥을 주고 있진 않습니다. 저희가 100명이 왔다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그 5.18 주제곡을 틀어주네요. 이런 부분은 사실 처음일 겁니다. 저분도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이 노래는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 우리가 지금 찾아갈 윤상원 열사에 관련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윤상원 열사 묘역 앞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가 입구니까 분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분들 누워 계신 이분들한테 왔다고 인사는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묵념 한번 드리고 이동하겠습니다. 다 같이 전체 5.18 명령들께 수동 공명. 전체 바로 시간은 키가 작아서 여기가 보이시죠? 묘비명 보이시죠? 예, 여기가 윤상원 열사하고 박기순 열사의 합정묘입니다. 다른 묘비를 한번 볼까요? 다 한 분이죠. 다 한 분인데 이분만 합정묘네요. 예, 이게 왜 그럴까요? 부부입니다. 윤상원 열사께서는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30살에 돌아가셨고요. 박희순 열사 저분은 물론 결혼하신 적이 없고요. 20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갑자기 부부가 됐냐고. 바로 이 이야기가 아까 지금 들려온 니무리 연행정곡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윤상원 열사 이분이 30살에 돌아가셨는데 1982년,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2년 뒤죠. 2년에 박기순 열사하고 세계에서 최초로 영혼 결혼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영혼 결혼식,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이겠어요? 이미 육신으로고요. 여기다 영정, 여기다 영정 놔두고 이제 하객들이 있고 하객들이 박수를 치고 결혼하는 거죠. 단 결혼할 때 웨딩마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요즘에 웨딩마치는 다 서양 것으로 하지만 이때 바로 이 두 분의 영혼 결혼식 때 썼던 웨딩마치가 바로 아까 니무리 연행진곡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영혼 결혼식과 세계 최초의 영혼 결혼식 축가가 된 거죠. 그게 바로 그 니무리 연행진곡입니다. 그래서 그 니무리 연행진곡이 바로 이 5.18을 상징하는 노래가 됐고요. 그래서 이 니무리 연행진곡이 윤상원 열사가 안 계셨으면 나오지도 않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두 분의 생애입니다. 이 두 분은 박희순 열사가 먼저 돌아가세요.
박기순 열사는 전남대학 학생이었는데요. 대학생. 요즘에 대학생들이 얼마나 흔합니까? 그분이 처음에 대학 시절에 입학하고 나서 이분이 제일 먼저 했던 게 야학을 꾸린 거였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야학이라는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경제적 여건 때문에 내지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대학생들이 기꺼이 자기 재능을 요즘 표현으로 하면 기부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야학이 굉장히 유명한,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불야학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들불야학. 그러니까 이분이 만든 거예요, 박기순 열사가. 그러니까 들불이라는 말이 그죠. 들불. 혹시 그 농촌에서 나고 자라셨던 분은 잘 아실 겁니다. 들불이 어떻게 번져가는지. 근데 그것을 사실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 들불야학의 강학으로, 강학, 그러니까 교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거든요. 이들은 강학이 뭐냐면 강자가 강의하다는 얘기고요. 학은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르치면서 배우겠다라는 그런 자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박기순 이분인데, 박기순 이분은요, 안타깝게 5.18 때 살아계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옛날에 연탄가스라는 걸로 중독된 경우도 많죠. 연탄가스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1979년에 돌아가셨고, 그 박기순 열사가 만든 야학에 이기 강학으로 오셨던 분이 윤상원 열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연이 있는 거죠. 물론 윤상원 열사가 박기순 열사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만, 이 윤상원 열사도 여기 그 살레쇼 고등학교를 졸업하셔가지고 전남대 정외과를 졸업하시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여기 와서 민주화 운동에 투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야학에서 그 가르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5.18이 터지자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말하자면 5.18의 주동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지금 저쪽 가보면 이 들불 야학에서 활동하시다가 5.18 당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 분들을 우리는 들불 7.1 열사라고 그래가지고 다 여기에 계십니다.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죽었거나, 이 두 분처럼 죽었거나, 아니면 후유증으로 나중에 죽었거나,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은 상징적으로 들불 7.1 열사 중 이 두 분은 결혼을 그렇게 시킨 거죠. 그래서 부부니까, 어떻든 간에 영혼끼리 부부니까 여기에 합장묘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무리안 행진곡에 대해서 굉장히 말도 많고 뭐 탈도 많고 그런데요. 그 니무리안 행진곡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이 니무리안 행진곡을 자꾸만 막 이렇게 좀 폄훼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찾아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다 이 윤상원 열사 묘역에 반드시 옵니다. 이 이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 쭉 올라가시다 보면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바로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오신 분도 있죠. 9월 25일 날 혹시 신문 같은 데서는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문병란 시인이라고. 아마 이 문병란 시인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 같이 동행하신 국어선생님이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문병란 시인, 직녀에게라는 노래 아시죠? 네. 그 직녀에게 시를 쓰신 분, 집에 엊그저께 돌아가셨거든요. 그분도 민주화 유공자로 여기에 와 계시고요. 또 뭐 몇몇 이야기 드리면 이영희 교수님, 한양대 이영희 교수님도 여기 와 계시고요. 뭐 하여튼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셨던 분들은 되게 다 여기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간 있으면 한번 쭉 돌아보실 텐데요. 나중에 가족끼리 오셔서, 나중에 어떤 계기로 다시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관통해서 구묘역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광주 시내 전체에 다 있거든요. 이 표식이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유적이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호가 다 붙여 있어요. 이게 5.18 구묘지. 여기 사적 24. 그러니까 뭐 사적 1, 사적 2, 사적 3 이게 쭉 붙어 있고요. 똑같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시내도 곳곳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처음에 그 공수부대가 처음에 발포한 현장, 뭐 이런. 뭐 그다음에 화난 시민군들이 뭐 MBC 청사를 불태우는 현장,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고요. 예. 여기는 저쪽은 상관이 없고요. 물론 저쪽 돌아가신 그것은 상관이 있다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요.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것은 여기 상묘원역입니다. 여기고요. 늘 1년 365일 조기가 개항되어 있습니다. 조기의 의미는 아시죠? 네. 예, 조기가 개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돌아가신 이분도 지금 여기에 오셨고요. 뭐 뉴스에서는 보셨을 거예요. 예, 이제 다 오셨죠. 네, 여기가
공식 명칭은 망월동 구묘역입니다. 구는 옛날이란 뜻입니다. 옛날 구묘역이고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장된 경우도 있고요. 아직 여기에 계속 여기 이제 예전에 묻혔던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계신 분도 계십니다.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 있을까요? 여기에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87 6월 항쟁이 이분 때문에 이분이 도화선이 돼서 터졌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한열. 예, 이한열 그분 여기에 계세요. 여기 저 위에 있으니까 저 예, 한번 이따가 둘러보시고요. 또 누구 있을까요? 혹시 박종철 열사는 여기 안 계시고요. 저쪽 그 어디죠? 저기 오랑공원에 계시죠? 예. 그리고 또 김남주라는 시인 아세요? 네. 예. 김남주라는 시인. 김남주라고 하면 이제 보통 고등학생들은요 연예인을 떠올리는데 왜 김남주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그러냐고 막 그러는데 김남주 시인, 그러니까 사실 시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혁명가 같은 분인데 그분도 여기에 누워 계십니다. 그분도 저쪽 끝에 아주 궁벽진 곳에 이따가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가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를 꼭 모시고 싶었던 이유는 여기가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터졌을 때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열흘 동안 이어졌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사실상 그 공수부대 그 정부에서는요 그 시신을 수습하기는 그냥 이렇게 버리거든요. 어떻게 버리냐? 그냥 말하자면 이 싣고 와가지고 쓰레기차에 싣고 와가지고 여기다 그냥 버려버려요. 여기가 원래 전 뭐였냐면 안타깝습니다만 여기는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다 이렇게 방기한 거죠. 예. 근데 이 안타까운 것은 여기가 말하자면 쓰레기장이었는데 시립 쓰레기장이었는데 이 동네 이름이 망월동이거든요. 정말 이 안타까운 거는 망월동 여기 아까 이름 있잖아요. 망월동 뭐 묘원 이러잖아요. 망월동 5.18 묘역 그렇게 돼 있는데 망월이 망자가 발알망자 이렇게 쳐다보다 그럴 때 망자에다가 월이 달월자거든요. 여기 땅의 지세가 옥토끼가 달에 사는 옥토끼가 하늘을 바라보는 형상이다. 이래서 망월이라고 붙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광주에서는요 최고 명당 자리라는 거죠. 명당 자리에 분들이 그 처참한 그 상황에서 여기에 오셨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참 이런 얘기 꼭 드려야죠. 여기 가시다 보면 지금 밟고 계시네요. 지금 이렇게 딱 입구에 들어가시다 보면 여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가 방문 기념 이렇게 해가지고 빗돌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여기를 오시진 않았겠죠. 그분이 여기를 오실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빗돌이 왜 여기 있냐면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외가 이 5.18 민주화운동 이후에 저기 담양이라는 곳에서 이 방문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 민박집 주인이 민박집 주인이 세우지도 않았겠죠. 대통령 내외가 하루 묵다 갔으니까 그게 영광스러웠는지 그 관료들이 세웠겠죠. 관료들이 이렇게 보통 우리 어디 갔다 오면 누구 왔다 감 이렇게 막 현장 남겨놓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석을 그 담양의 민박집에다가 이 비석을 세웠답니다. 근데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 누워있는 유가족들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그 비석을 뽑아다가 이걸 생각하고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생각하고 밟고 가라. 그래서 땅에다가 묻어놨습니다. 처음에는 멀쩡했거든요. 처음에는 멀쩡했는데 하도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밟다 보니까 지금은 다 비석이 깨져버렸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도 그닥 좋은 방식은 아니죠. 이런 방식이 뭐 이렇게 화풀이식도 아니고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안타깝지만 아직 이것이 상징하는 게 아직 전두환 전 대도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그분 아직 살아계시고 오늘도 뭐 골프 치러 가셨다는데 그분과 아직 여기에 누워있는 이 유가족들이 아직 화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화해가 끝났죠. 왜냐하면 그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양반이 사면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화해가 끝났지만 사실 아직 그 전두환 전 대통령과 여기 있는 유가족분들이 아직 화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밟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화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다시 세워질 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되는 것이죠. 네. 올라가셔서 한번 쭉 보시면 친숙한 사람들 이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고요. 혹시 아까 제가
이한열 열사는 저 깃발 아래쪽 저기 아니 가장 꽃이 많은 곳이 이한열 열사입니다. 네, 제일 여기서 꽃이 많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좀 옆 제일 끝 가장 그늘진 곳 거기에 김남주 시인이 있습니다. 제가 김남주 시인의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제가 이분 시가 이게 시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전투적이냐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하면 유명한 시인데 사랑은 김남주 시인도 이런 시를 썼답니다. 전혀 생긴 거하고 다른데 사랑은 겨울을 이기고 사랑은 봄을 기다릴 줄 안다. 기다려 다시 사랑은 불모의 땅을 파헤쳐 제 뼈를 갈아 재로 뿌리고 천년을 두고 오늘 봄의 언덕에 한 그루 나무를 심을 줄 안다. 답변이 대단히 거룩하죠. 감옥에서 쓰신데요. 이 시의 주인공 한번 만나러 한번 쭉 한번 돌아보시면서 제가 김남주 시인의 무덤 앞에 서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혹시 뉴스에서 나와가지고 우스꽝스럽게 남대문 고가에서 전신했어요. 학생회장이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은 5.18을 겪지 않았어요. 왜냐면 수배가 떨어져가지고 도망을 다니는데 그 5.18이 여기 터져가지고 막 사람 죽고 난리 법석이었는데 그때 피해 있었어. 도망을 가 있었다는 거죠. 도망을 가 있다가 82년도에 붙잡혔는데 이 양반은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에 사는데 그게 이제 너무 자기 죄의식인 거죠. 너무 죄의식이 컸던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랑 전부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만 그래도 총학생회장이었는데 이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죄의식 때문일까요? 이 사람은 옥중에서 단식을 하고 그 죄의식을 갚아야겠다. 그래서 결국 옥중에서 단식하다가 동성하다가 죽게 됩니다. 네, 그랬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순수했다고 그래야 될까요? 뭐 그랬던 분이고요. 그 옆에 이제 이한열 열사죠. 이한열 열사이 이한열 당시 죽었을 때가 21살 때 이한열 그래도 제일 많잖아요. 이렇게 막 꽃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 박선영 이분은 이제 전남대에서 분신해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들의 분신으로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죽음의 구판을 집어치워라. 그때 엄청나게 많이 분신 전국 막 대학생들이 다 떨어져서 막 불태워서 죽고 그럴 때입니다. 1992년 그 즈음이었던 거고요.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 쇠귀체를 공공기관에서 못 쓰게 한답니다. 네, 그거 쓰면 안 된다고. 네, 못 쓰게 한다고. 왜냐면 그분이 감옥 생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성공회대 교수님이고 지금 많이 편찮으세요. 예, 너무 편찮으셔가지고 지금 암이 이렇게 온몸에 전이됐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런 것도 이 김남주 시인을 통해서 한번 다시 떠올려보게 됩니다. 예, 여기가 그분의 묘고요. 이분도 이제 감옥 생활에서 계속 삶을 대부분 감옥에서 보냈죠. 그리고 이제 가석방 된 다음에 바로 이제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결국 몸일을 서 돌아가십니다. 네, 돌아가셨을 때가 48살이니까요. 정말 이분도 요절 이렇게 쭉
오시고요. 네, 돌아가셔서 버스에 타서 이제는 좀 광주의 상징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돌아가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왁경길 돌아가시면 되겠구나. 이거 보니까 공기업이나